세상 부끄러움 모르는 표절 식구 8위를 공개. 지난 5월 온라인에 BTS 멤버 슈가 씨가 어거스트 D라는 활동명으로 비정규 무료 음반인 믹스테이프 D2를 발표하며 타이틀곡 대취타를 공개했습니다. 멋있죠, 이거. 어거스트 D의 대취타는 공개 직후 싱글 차트, 미 유명 대중음악 차트 핫100에 등극. 또 앨범 차트 핫 200에서는 무려 11위를 차지하며 한국 가수 최초로 앨범 차트와 싱글 차트에 동시 진입하는 저력을 보여줬는데요. 그런데 말입니다. 월드스타 BTS의 슈가 씨의 이 대취타가 그만 표절 논란에 휩싸이고 말았습니다. What? 진짜요? 어거스트 D가 대취타를 공개하고 약 3개월 뒤인 지난 8월 우크라이나에서 알렉스 블랙이라는 래퍼가 제시 찌까라는 곡을 발표했는데요. 그런데 우연히 이 노래를 듣게 된 한 아미가 이 노래 대취타랑 너무 비슷한데? 라며 표절 의혹을 제기하면서 논란의 중심에 서게 된 겁니다. 그래서 제가 대체 어느 부분이 비슷한지 하나하나 비교해봤습니다. 첫 번째 유사점은 바로 곡에 사용된 악기 소리. 예. 대치타의 도입 후에 들리는 이 소리는 제목에 맞게 우리나라 전통악기인 꽹과리 징 소리로 시작합니다. 네. 이번엔 알렉스 블랙의 노래 들어보시죠. 이거 너무 갖다 썼는데? 이거 그냥 갖다 썼는데? 그렇습니다. 노래 도입 후에 나오는 익숙한 악기 소리. 누가 들어도 우리나라 전통악기 꽹과리 소리 아닙니까? 그래서 누리꾼들 사이에서 이렇게 꽹과리 국정 논란 생기는 건가요? 우크라이나에서 한국 전통의 소리를 듣게 될 줄이야? 라며 의심의 눈초리를 보냈습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 유사점은 바로 가사입니다. 에이. 대추타라고 들리는 가사는 러시아어인 제시치카를 빠르게 발음한 거라고 합니다. 난 대취타의 번안곡인 줄 알았어. 이후 표절 논란이 거세지자 래퍼 알렉스 블랙은요. 아, 제가 이 비트를 구입한 뒤에 직접 가사를 내가 쓴 거라고요. 표절이 아니라 비트를 구입한 거라고 주장했던 그는 갑자기 바로 다음 날 자신의 너튜브 채널에 뜬금없이 제시치카 영상의 제목을 어거스트 D 대취타 커버곡이라고 수정해서 다시 게재. 아니, 처음부터 커버곡이라고 하지 왜 저렇게 미련하게 했어? 자, 그래서 커버곡으로 교묘하게 표절 논란을 마무리 지으려 한 줄 알았는데 래퍼 알렉스 블랙이 너튜브에 또 다른 영상을 또 게재하더니 난 이 곡을 훔친 게 아니라니까요. 대취타라는 곡을 몰랐고 그 곡에 나오는 언어도 몰랐다고요. 자신은 음악 제공 플랫폼에서 비트를 구입했다며 자기가 한 말을 또 번복한 겁니다. 그의 말이 어디까지 진실이고 거짓인지 아마 그건 본인만이 잘 알고 있겠죠. 우리 자신에게 떳떳한 뮤지션이 되길 바랍니다. 진정한 아티스트라면 말이죠. 세상 부끄러움 모르는 표절 19 4위 공개합니다. 이 랩스타가 훔쳐간 것은? 자, 이번 특종은 사진으로 먼저 보여드리겠습니다. 이 두 작품은요, 다른 작가의 작품입니다. 저는 이거 무슨 우리가 표절 주제가 아니면 그냥 한 작가의 작품으로 볼 수 있어요. 약간 형식을 달리하면서 다양한 작품을 만드는. 방금 보신 사진의 왼쪽 그림은 국내 일러스트레이터 태태 씨가 6년 전인 2014년에 자신의 SNS에 공개한 심쿵이라는 제목의 그림입니다. 교복을 입은 소녀의 심장을 뚫는 듯한 분홍색 하트가 인상적인데요. 자, 그리고 한눈에 봐도 정말 비슷해 보이는 오른쪽 그림은 미 유명 대중음악 차트를 석권하며 세계적인 인기를 누리고 있는 미국의 유명 래퍼 릴 우지 버트가 지난 3월에 발매한 앨범의 커버 아트워크입니다. 이 원작 작가에서는 앨범 커버, 태태 씨가 봤을 때 얼마나 황당했을까요? 태태 씨는 뒤늦게 이 사실을 알고 밤잠을 못 이룰 것 같다며 SNS를 통해 속상한 마음을 털어놓기도 했는데요. 그리고 이후 이를 본 국내 한 누리꾼은 자기도 화가 났는지 해당 앨범의 아트워크를 제작한 디자이너에게 SNS 메시지를 보내 대체 왜 표절을 했냐며 이유를 물어봤답니다. 근데요? 그런데 디자이너로부터 돌아온 뜻밖의 답변. 이 그림은 릴 우지버트가 직접 요청한 거예요. 저는 그냥 시키는 대로 했을 뿐이라고요.
래퍼 릴 우즈버트가 앨범 커버 디자이너에게 그림을 건네면서요. 하트를 주황색으로 바꾸고 주황색 머리를 하고 슈트를 입은 사람을 넣어달라며 아주 구체적으로 디자인 변경을 지시했다는 겁니다. 그럼 디자이너는 그냥 손만 댄 거고 릴 우지버트가 표절을 지시한 거네. 그리고 태태 씨의 그림 속에는 당시 사용하던 필명도 기재돼 있는데 릴 우즈버트는 자신의 앨범 커버를 제작하는 동안 원작자인 태태 씨와 아무런 논의도 하지 않은 거죠. 그런데 표절 논란이 거세지자 릴 우즈버트는 태태 씨의 SNS에 직접 글을 남겼습니다. 사과했어요? 뒤늦게라도 사과했으면 다행이에요. 난 그렇게 야비한 사람은 아니야. 혹시 말이야 돈을 원한다면 우리 쪽으로 연락을 줘. 아유, 나 이후에 이 황당한 소식을 접한 누리꾼들은 음악 공부하기 전에 저작권 공부 먼저 하고 와라 라며 거세게 비난했고요. 그러자 결국 릴 우즈버트의 매니지먼트 측은 뒤늦게 태태 씨에게 직접 연락을 취해 그제야 보상 문제를 논의했다고 합니다. 작품을 만들어내는 원작자와 릴 우즈버트를 믿고 응원했던 또 팬들에게도 얼마나 큰 실망을 안겨주는 행동입니까? 원작자의 노력을 짓밟은 세계적인 뮤지션의 뻔뻔당당한 표절, 부끄러움이라는 걸 좀 아는 어른, 그런 아티스트가 됩시다. 세상 부끄러움 모르는 표절 19, 저 정 기자의 1위 후보를 공개합니다. 2019년 5월 일본의 유명 주간 앨범 차트에서 한 보이그룹이 당당히 1위를 차지했습니다. 자, 그런데 말입니다. 부러우면 부럽다고 하지 이건 아니잖아. 카피 그룹이 1위도 하고 세상 좋아졌네 그래. 이 그룹에 대한 전 세계 누리꾼들의 비난이 쏟아진 것이죠. 일단 이 그룹의 이름에 담긴 아주 뜻깊은 의미를 설명해드리겠습니다. 해당 그룹을 제작한 일본의 모 대형 기획사는요. 보컬과 랩을 담당하는 멤버들이 따로 없어서 멤버들의 마이크가 수시로 바뀝니다. 그래서 총알처럼 빠른 이미지를 표현하고 싶었죠. 라며 아이돌 그룹을 소개했습니다. 지금 약간 네. 단어 이렇게 끼워 맞춘 거 아니에요? 약자가 그대로 나오게? 자, 일단요. 정답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아이돌의 그룹명은 벌리스틱 보이즈. 한국어로 해석하면 탄도 소년단입니다. 이게 약간 한국 같아. K-팝 느낌 나죠? 파워풀하죠. 탄도 소년단은 초창기 BTS처럼 힙합 음악을 내세웠다는 점. 또 지금까지 J-팝 아이돌들은 개개인의 실력보다는 대중들에게 친근한 이미지를 중시해왔다면요. 탄도 소년단은 K-팝 아이돌들처럼 자신들의 가창력, 랩, 아크로바틱 안무 등의 실력파임을 강조한 컨셉이었죠. 잘 나가는 그룹을 좀 따라하는 거는 뭐 모든 산업 분야가 마찬가지니까. 오마주한다 칩시다. 예전에 마이클 잭슨 또 얼마나 많이 따라했어요. 근데 이름만 탄도소년단이 아니었어도 이야. 그러나 오히려 이런 논란이 말이죠. 노이즈 마케팅이 됐던 건지 2019년 5월 데뷔와 동시에 탄도 소년단은 일본 유명 주간 앨범 차트 1위에 오르는 영광을 맛봤습니다. 본인도 놀랐을 것 같다. 야, K-팝만 잘 따라하면 되는구나. 이러고. 이게 되네. 이러고. 하지만 그 인기가 계속 유지되고 있는 건 아닌가 봐요. BTS의 공식 너튜브 구독자 수는 무려 약 3,700만 명인데요. 반면 현재 탄도 소년단의 너튜브 구독자는 약 6만 명이었습니다. 한도가 아래로 떨어졌네. 탄도 굉장히 빠르거든요. 굉장히 밑으로 내려갔네. 누군가를 표방해 화제가 될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자신들만의 고유한 정체성이 없다면 절대 롱런할 수가 없을 겁니다. 2020 최고의 월클 뮤지션상. 뭐 봉투 열어야 합니까 이거? 2020년 최고의 그룹이죠. BTS. 예. 작년에 올해도 역시 BTS의 해였죠. BTS는 지난 8월 발매한 디지털 싱글 다이너마이트로 우리나라가 최초로 빌보드 핫100 1위에 등극했는데요. 이런 거 보니 약간 꼬집게 돼. 이게 진짠가? 뿐만 아니라 또 지난 8월 개최된 MTV 비디오 뮤직 어워즈에서는 베스트 팝, 베스트 K-팝, 베스트 그룹, 베스트 안무 등 4관왕에 올랐고요. 지난 11월에는 아메리칸 뮤직 어워즈에서 2관왕에 오르는 저력을 보여줬습니다.
K-팝의 위상을 높였다. 진정한 월클이다. 이거는 누구도 부정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BTS를 두고 기록소년단이라고 부르지 않습니까? 지난 2월에 발매된 앨범 맵 오브 더 소울 7은 4개월간 누적 판매량이 무려 약 426만 5천 장을 달성하면서 한국 가수 최다 판매 기록을 경신, 미국에서도 가장 많이 판매된 앨범에 등극했습니다. 저거는 뭐 들으려고 하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소장 자체가 너무 의미 있기 때문에 그리고 정말 빌보드를 씹어먹었다라고 할 수 있는 게 지난 10월에는 방탄소년단이 피처링에 참여한 Savage Love 리믹스가 빌보드 핫백 차트에서 1위를 기록했습니다. 빌보드 핫백은 그냥 BTS 아니면 BTS가 피처링한 곡들이 1위를 하는 거죠. 2020년 한 해 동안에도 최고의 자리를 지키며 K-팝의 역사를 써내려간 BTS. 그 활약에 힘입어서 지난 11월에는 미국의 유력 일간지죠 W 매거진에 2020 올해 혁신가 음악 부분 수상자로 선정이 돼서 표지를 장식하기도 했는데요. 옛날에는 저 월스트리트 저널의 표지로 나오면 되게 영광스럽겠다라고 생각했었는데 이제는 월스트리트 저널 되게 좋았겠다. BTS 섭외해서 되게 좋았겠다. 이런 생각이 드네요. 아니, 월스트리트 저널도 야 BTS 섭외했어? 오 다행이다 야 빨리 찍어 뭐 이렇게 했을 것 같아. 코로나19로 지친 우리 국민들뿐 아니라 전 세계인들의 꿈을 제대로 돋운 분들에게 드리는 조선 힙스터상입니다. 그 주인공 축하합니다. 이날치 앰비규어스 댄스 컴퍼니. 좋아요. 엄청 핫한 분들이죠, 요즘. 대세 오브 대세시죠. 그렇습니다. 지난 7월 30일 한국관광공사 너튜브 채널에 이 영상이 게재가 되자 반응이 가히 폭발적이었습니다. 이 영상 뭐 처음 보신 분 없으시죠? 범 내려온다, 범이 내려온다. 아 이거는 무조건 봐야죠. 1일 1범한다고 1일 하죠, 1범이에요. 요즘. 네. 한국 관광 홍보 영상에 한류 스타 없이도 굿거리, 잦은머리, 휘몰이 장단 이런 거 몰라도 어깨를 들썩이게 하는 퓨전 국악 리듬으로 귀를 사로잡더니 독특한 춤 사이로 시선마저 사로잡았죠. 그 결과 누적 조회수가 3억 1,200만 뷰를 돌파하며 그야말로 1일 1범 신드롬을 증명해냅니다. 종료되면 훈장 드려야 돼요. 범 내려온다. 이 범 한 마리로 전 세계를 들썩이게 한 이 노래의 주인공들은요. 바로 7인조 얼터너티브 밴드 이날치입니다. 조선시대 판소리 명창의 이름을 딴 이날치는요. 영화 전우치, 곡성 등의 음악감독 장영규, 미녀 락밴드 싱싱의 드러머 이철이, 장기하와 얼굴들 출신의 정중엽 이 세 명의 실력파 연주자와 아니요, 권송이, 이날의 신유진, 국악계 젊은 명창들로 구성된 팀입니다. 이날치 1집 앨범 수군가, 토끼간을 구하기 위한 자라의 고군분투기죠. 판소리로 전해진 수군가 중에서도 10개의 대목을 골라서 이날치만의 21세기 힙과 흥을 입혔고요. 또 절제와 격려를 오가는 몸짓으로 코로나19로 잠들어 있던 한국의 흥을 깨워준 댄스팀 앰비규어스 댄스 컴퍼니와 콜라보레이션을 해서요. 전 세계를 흥으로 뒤집어 버렸습니다. 진짜 각 분야 최고들이 정말 최고의 걸작품을 만들어낸 게 아닌가 싶네요. 이 자랑스러운 K 흥신들을 대표로 밴드 이날치에게 조선 힙스터상을 직접 전달했습니다. 먼저 이렇게 재미있고 독특한 상을 주셔서 너무 저희도 즐겁고요. 앞으로는 조선을 넘어서 21세기 힙스터인 밴드로 거듭나겠습니다. 저희가 첫 앨범을 낸 지 얼마 되지 않았거든요. 그래서 그 앨범 활동 열심히 하는 게 가장 가까운 목표고요. 그리고 내년 초에는 꼭 새로운 싱글로도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10년, 20년 열심히 즐겁게 활동하는 밴드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2020) 베스트 챌린지상 수상자는요. 지코가 쏘아 올린 아무 노래 챌린지입니다. 난리 났지. 왜들 그리 다운돼 있어
뭐가 문제야 say something 챌린지의 원조격인 것 같아요. 요새 이런 게 유행인가 이게 사실 대박이었고 유행이라는 게 참 무섭구나 싶었던 게 당시에 진짜 SNS에 그냥 계속 연속으로 다 챌린지 영상이 올라올 정도로 예. 이거 안 따라해보신 분 많이 없을 것 같아요. 맞습니다. 지난 1월 지코 씨가 본인의 SNS에 화사 씨와 함께 신곡 아무 노래에 맞춰서 안무 영상을 올렸는데 이때 아무 노래 챌린지라는 해시태그를 달면서 이 챌린지의 열풍이 시작이 됐죠. 우리 기자 중에서 이분도 춤추면서 인싸 입증을 했습니다. 아, 그래요? 본인입니까? 저희 4명 중에 1명입니다. 그래요? 왜들 그리 다운돼 있어 뭐가 문제야 say something 분위기가 겁나 싸 죄송한데 김구라 씨보다 못 추는 것 같은데. 예. 아니에요. 아니에요. 어쨌든 저 영상이 뭐 춤을 잘 췄다 안 췄다를 떠나서 그 장점인 그 먹먹미가 잘 드러나는 네, 그런 영상이네요. 다행입니다. 김구라 씨마저 따라 추게 했던 아무 노래 챌린지. 이게 막 아이돌 군무처럼 어려운 게 아니었고요. 그냥 자연스럽게 스무드하게 이렇게 살짝 시크하게 하면 되지 않나 이런 느낌이 들고요. 시크가 없는 것 같은데요? 예, 씩입니다. 씩. 아, 씩이에요? 많이 아파요. 예. 그래서 우리나라를 넘어서 이제 전 세계적으로도 인기가 폭발을 했는데 영상이 공개되고 한 달도 지나지 않아서 동영상 공유 플랫폼인 빅비에서 아무 노래 챌린지 영상이 무려 1억 뷰를 돌파했다고 합니다. 이 챌린지가 뜨면서 가수들이 컴백을 할 때마다 기본 홍보 수단이 그래, 굉장한 맞아요. 것 같아요. 요즘에 헨리가 정말 또 옛날 열심히 사진으로 하더라고요. 많이 하더라고요. 제 것도 있어요, 햇니 거. 네. 진짜 요즘은 뭐 제시 눈눈 한나도 그렇고 아우. 챌린지를 어떻게 좀 재밌게 하느냐가 홍보 포인트가 되는 것 같아요. 맞습니다. 자, 그럼 과연 내년엔 어떤 챌린지가 세계를 들썩이게 될지 아주 기대가 됩니다. 다운돼 있어 뭐가 문제야 say something